동아리를 정하기 전에 진로를 정할 때는 안녕하세요.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10년 차이면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도서인 학종 자신감의 저자 유종민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년의 시작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자, 모두들 지금쯤이면 고교 학점제에 해당하는 과목을 골랐을 것이고 다음 학년의 교과서도 받았을 거라고 봐요. 맞죠? 자, 이 시점에서 고1, 2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 중일 것이고요. 이 중에서도 또 어떤 동아리를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은요, 언제나 동아리 얘기할 때마다 동아리를 가지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학생부 내에서 진로 방향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동아리가 중요하다, 요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일 거고요. 자, 동아리라는 것이 인기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또 인기가 없는 동아리는 언제나 자리가 많이 남죠. 즉, 여러분이 원하는 동아리는 다른 학생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공식 동아리를 들어가지 못하면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라도 입시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됐어요. 이제 24학년도 입시를 치를 학생들은 자율 동아리는 만들어봤자 입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입시에 유효한 공식 동아리들의 경쟁률은 올라가고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자, 이런 현실이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어요. 네, 다들 겁이 날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뭐 하나 흠이나 불리한 부분이 없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열 쪽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실험을 할 수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을 것이고 인문계열은 경제, 경영, 사회 관련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막 살펴보면서 자신의 진로와 동일한 방향의 동아리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맞죠? 자, 예전에 자율 동아리도 입시에 활용할 수 있었을 때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막 달려와서 안녕. 선생님, 제가 동아리명을 이렇게 지었는데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멋져요? 어때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너 여기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대부분이 대답을 못해요. 선생님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아리명이 중요할까요? 또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아리에서 하고 싶은 건 정했어요? 여러분, 사실 어떤 동아리를 선택할 것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입시에서 평가자들은 동아리명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훨씬 중요해요. 특기사항의 내용 말입니다. 동아리 특기사항에는요, 학생의 참여도, 활동 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기입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입시에서 평가에 활용되는 내용인 것이죠. 이 활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아리를 정하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의 폭이 굉장히 협소해져요. 반면에 하고자 하는 활동이 정해지면 이제 남은 것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선택할 동아리의 폭은 오히려 넓어집니다. 자, 이때는 동아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에 동아리를 활용하는 방법만 남게 되거든요. 자신의 진로와 완벽하게 다른 동아리를 선택하지만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요. 동아리를 정하기 전에 자신의 전략적 진로 방향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진로를 정할 때는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가볍게 자신이 부담을 가장 덜 느끼는 넓은 분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활동들을 구상해 보세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활동을 생각해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힘들 경우에는 선배들의 활동을 참고해도 됩니다. 다만 그 활동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가능하면 학술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활동을 많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학술적 활동의 경우 후에 교과 지식과 융합해서 새로운 방향과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고 시간과 에너지도 덜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덜 힘들 거예요. 활동을 정했으면 이제 동아리를 고르면 됩니다. 자, 1순위는 누가 봐도 자신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동아리를 고르세요. 물론 이게 마음대로 선택되지는 않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2순위 동아리를 선택하는데요. 자신의 진로와 가장 비슷한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야 구상해 놓은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자신이 건축 동아리를 들고 싶었는데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환경이나 화학, 생물 쪽 동아리로 가면 됩니다. 구상해 놓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쪽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선생님과의 소통입니다. 특히나 2순위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원하는 활동 내용이 특기사항에 잘 적히기 위해서는요. 동아리 담당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자신의 강점을 전달해야 하면서 나아가서 미묘하게 동아리 방향에서 벗어난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허락하에 진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동아리 선택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동아리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요, 채보다 용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대상을 활용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주어지는 것을 따라가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스스로를 성장시킬 것인가에 집중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댓글까지 눌러주세요. 잠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계좌에서 돈이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셨죠? 쉬우니까 구독, 좋아요. 또 입시에 대해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분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책 학종 자신감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